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보내는 추석 명절 연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나흘 동안 3천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민족대 이동은 다시 돌아왔지만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전 쇼핑 특징을 분석했는데요. 제수용품이나 명절 음식 구매는 20% 정도 줄었고 퓨전 음식의 파티용품 매출은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사노동은 줄이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보내는 명절은 또 여행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고향 갔다가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짧게나마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두고 요즘 리턴족이다 이렇게 신조어도 생겼는데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온라인으로 테마 여행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또 대구관광재단도 추석 이벤트를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은 대구 관광이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하고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가을이 온 걸 증명하듯 아침 공기가 쌀쌀했고요. 지금은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아침 기온 봉화 11도, 안동 14도에서 시작했는데 한낮에 봉화 27도, 안동 28도, 예천 29도의 기온 보이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교차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안동시가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건립한 세계 유교문화박물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박물관은 비교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상생, 조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건립한 라키비움형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총 면적 4,641제곱미터 규모로 상설 전시 공간인 유교정신관과 미디어 아트타워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박물관은 공자상을 비롯해 유교 지식 디지털 아카이브 등 다량의 유무형적 자료, 유교문화, 인문교양 관련 도서를 갖추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유교 관련 전시체험 콘텐츠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할 수 있는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도 종일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쾌청한 하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사이의 분포를 보였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영덕 26도, 경주 27도, 울진 25도로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저녁 서늘함에 대비해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울진군이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연휴 기간 비상방역과 응급의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통수송 대책 등 7개 분야 33개 중점과제를 수립했는데요.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전통시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적용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상황반과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또한 운영하는데요. 더불어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3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지난 4일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수업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동네 경로당 수업은 울릉도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수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매 주말마다 진행됐고 강사는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들이 맡았습니다. 이번 경로당 수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두뇌 건강을 위한 주산 수업을 실시했고요. 노래교실, 열쇠고리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업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울릉도는 섬이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뻤다며 수료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육 소외 해소와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포항, 경주인가요? 네. 네. 두 오늘 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갔다 오셨죠? 네,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이게 도로나 뭐 울타리, 다리, 도시 곳곳 시설물이 파괴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흙탕물이 휩쓸고 갔구나라는 흔적도 그래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또 흙이 그대로 말라서 길에는 흙바람이 불었고요. 또 뭐 수해 복구 현장에는 그러니까 장화를 안 신으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질퍽한 흙이 여기저기 있었고 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집에 물건들이나 가구들이 뭐 골목에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주로 어느 쪽이었어요? 네, 포항에. 피해는 포항 남구 지역의 대송면, 오천읍, 뭐 구룡포읍 등에 집중됐고요. 그렇군요. 이 피해액은 사유시설 1조 7천억 원, 또 공공시설 300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그리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공장 그러니까. 등이 지금 또 가동을 그쪽에 있어서. 중단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90여 개의 지역 기업이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에서 어제 이제 포항으로 경주를 방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포항 그 피해 지역을 찾았어요. 네, 예. 그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인덕동의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는데요. 이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사유 시설에 대해서 국비 70% 안에서 구호와 생계비 등 피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시설 복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주민들에게는 전기료 감면과 납세 유예 등 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행정안전부도 태풍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지역별 인명과 시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이제 경북에는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덕동 쪽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어제 가보셨죠? 네, 어젯밤 기준으로 이제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 10명인데요. 이 포항 인덕동 아파트 해당 주차장에서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1명이 또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1명이 이제 포항에서만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시는 해마다 또 어떤 피해가 있을 때마다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없게 네. 진짜 더 이상 없게 해야 되고 지원도 빠르게 네.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매각 반대입니다. 네, 대구에서 요즘 매각 얘기 많이 나오고 매각 반대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 최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인 옛 두류 정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약 16만 제곱미터 가운데 9만 제곱미터 정도를 매각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의회나 주민단체,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4,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적립된 청사 건립 기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397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네. 이제 현재 요
부지는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이제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좀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판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관계자는 이곳에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또 이 매각 대금의 일부 이제 남는다면 이제 채무 상환에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매각하려는 그 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어떻게 하겠다, 뭐로 쓰겠다는 게 있었던 곳 아니에요? 네, 그 대구시 관계자에게 여쭤보니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신청사업 부지로 이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뭐 얘기도 하셨지만 네, 모두 아이디어 차원이고 확정된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공공개발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민간에 매각시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달서구 시청사 유지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전체를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의 이 매각 발표가 소통 과정 없는 일방적 약속 파기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대책 없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뭐 하나로 만들자 했다가 어느 쪽에서 반발하면 그럼 그거는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지금 그 대구시 달서구 행정타운 터도 네. 매각한다고 그랬었다가 네. 반발이 일어서 네. 없던 일이 네.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서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신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고요. 네. 또 대구시가 균형 발전이나 미관 개선, 뭐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용도 변경이 아니라 땅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것 같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제 신청사 건립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풍력 발전입니다. 네, 풍력 발전기 큰 거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본 건데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아요, 그죠? 네, 많이 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북 영양군의 풍력단지 발전 사업에 관한 그 뉴스인데요. 이제 2017년에 대구 지방환경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아서 무산이 됐다가 최근 이제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어서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당시에 비해서 이 규모가 줄면서 식생 보전 1, 2등급 지역이 상당수 빠진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사업자가 보안 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했고 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사업 인허가가 완료되면 영양에는 최대 112기까지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에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많았구나. 저도 놀랐어요. 네. 일부 이제 영덕 지역, 그쵸, 영덕 있죠. 적경 지역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 영양 지역에는 현재 풍력 발전기가 88기가 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 영향 평가에서 처음에 부동의 안 된다 했다가 네. 최근에 조건부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뭐 업체 인허가는 문제 없을까요? 그 영양이 참 공기가 좋고 산도 많은데요. 그럼요. 이 낙동정맥이라는 태백산맥의 구봉산에서 남쪽으로 부산 다대포 모른데까지 이르는 이 산줄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멸종위기종인 사냥이나 뭐 하늘다람쥐, 삭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보존 가치가 우수한 산림 지역의 훼손이 우려돼서 부동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가 일단은 줄었고요. 또 그렇다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 14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구규림이어서 산림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군 내 부서 간 협의와 군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면 인허가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데는 늘 문제가 두 가지가 양립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 파괴냐 개발이냐 네. 두 가지거든요, 그죠? 예. 풍력 발전기가 전국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매년 이제 이런 국내 풍력 발전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강원이 207기로 가장 많았고요. 이제 경북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이고요. 이제 전국에 육상과 해상도 있습니다. 네. 더해서 풍력 발전기가 757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북과 강원의 이 전체 풍력 발전기의 50%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뭐 가장 센 곳이니까. 네. 제주도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강원, 경북, 전남, 제주가 모두 100기가 넘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이나 계획 중인 곳이 많아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인구가 적은 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네.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주로 좀 그런 곳에 많이 짓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주민 들이 이런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면 좀 반발을 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주민 소용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네, 고려 대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바람이 좀 괜찮은 지역이기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풍력 산업을 허가하는 이유는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이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경제 유발 산업이 없다 보니 지역 개발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시는 편 같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발전 사업을 하려면 송전선로를 구축을 해둬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재생에너지 중요하고 환경 관련한 거니까 네. 확대는 해야 하는데 또 너무 한 곳에 몰리면 거기 계신 분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네, 올 이번 추석이 이제 그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연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면제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0년 설 이후로 중단됐던 이 통행료 면제가 부활했는데요. 네. 이제 연휴 나흘간 21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고요. 이제 다만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자율로 시행합니다. 네, 거리두기도 없고 한 3,000명 정도 네.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이동 전망 조사를 보면 추석 당일에 최대 75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해 추석 대비 10% 증가한 인원이고요. 이제 기성길은 추석 전날이 내일 오전, 그리고 귀경길은 11일과 12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석 당일은 이제 여행 나들이객까지 몰려서 교통 혼잡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위해서 이제 뭐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은 이제 연휴 때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요. 또 기성객 급증에 대비해서 버스나 열차, 항공기, 여객선도 증편됩니다. 그래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 얼른 볼까요? 네, 남녀 동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남녀 동수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여성 들을 지명을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8명 중 여성과 남성 각각 4명으로 동수를 맞추게 됐습니다. 네, 가장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곳인데 국회 지금이라도 네. 한 당이라도 이게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동에서 8월부터 시민 역사 투어를 하고 있대요.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과 마을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김봉원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역사 투어가 진행되는 곳은 안동의 도심,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을 둘러보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안동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특화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나서서 마을을 꾸민 곳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역사 투어 대상지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시민 역사 투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5곳으로 안동 원도심 일대 웅부공원과 안동의 구 역사인 현재의 모디 684, 태화동 서경지 마을과 성자원, 용상 맛들타운입니다. 그래요. 자, 다 모두 스토리가 있는 마을들, 안동의 마을들이 맞습니다. 시민 역사 투어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외지인들 봤을 때는 낯설다 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일단 뭐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 관광객들의 참여도 가능한데요. 제가 찾은 날은 시민 역사 투어 참여자들 가운데 최연소 참여자들이 온 날이었습니다. 오. 이 투어 장소는 태화동 서경지 마을로 안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왔는데요. 현장 소리로 확인해 보시고 안동 시민 역사 투어에 대한 소개, 이번 행사를 연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길이 어두침침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변했어요. 질문인데 옛날에는 왜 무서운데 지금은 왜? 아, 정말 좋은 질문을 하네. 옛날에는요, 골목길에 일단 가로등이 별로 없었고
골목길에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골목길에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힘을 합해서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아름답게 만들자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골목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 김도훈입니다. 네, 시민들에게 저희 안동의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이 문화도시에 대한 거점 공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 함께 좀 참가할 수 있는 캠페인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공간들은 문화도시 사업에서 시민들이 축제, 행사, 교육, 어떤 캠페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투어 코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도시 거점 공간들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도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문화를 갖고 가고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북에서는 그럼 안동이 처음으로 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동은 지난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현재 6개 분야 16개 예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 최종 평가를 거친 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데요. 안동은 법정 문화도시라는 목표를 넘어 시민이 원하는 도시, 이 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안동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문화 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과 시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참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상을 나눠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나 본데 이날은 아이들이라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봤던 기억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겠죠. 네, 아이들에게는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투어를 또 진행을 네네. 하더라고요. 이 마을을 우리가 손으로 함께 가꾸고 나가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아스팔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현장 소리로 함께 보시죠. 분필 한 개씩 잡으세요. 분필 갖고 아스팔트 바닥에 그림을 그린대. 분필로 한 개씩 줄게요. 자, 받으세요. 파란색도 잡아도 되고. 나 케이크 만들고 있어. 다스나 내가 파피 그렸다. 예빈아 파피. 바닥에 그림 그리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 친구 뭐 어떤 거 그리고 있어요? 별 그리고 있는. 별 그리고 있어요. 빵 쳤다. 스케치북에 그릴 때랑 어떻게 달라요? 조금 따닥따닥 그러고 그래. 여기가 큰 스케치북인 것 같아요. 큰 스케치북? 네. 네, 처음 가본 곳도 있고 갔던 곳인데 바뀐 곳이 있었는데 많이 바뀐 모습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분필로 이 아스팔트로 그림으로써 아이들의 내면에 모든 것이 다 표출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한 넓은 공간에서 그림 그리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시민 역사 투어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모디 684에서 출발해서 웅부공원에 가서 고려시대 옷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 소원 등을 달고 성자원에 가서 그림도 감상하고 표현도 해보고 그리고 서경지에 왔습니다. 서경지에 오니 저도 처음으로 왔는데 안동시 태화동에 이렇게 훌륭한 골목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안동 시민들도 함께 여기 와서 투어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뜰리에 가서 또 어떤 체험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린이 친구 오늘 우리 어디 둘러봤어요? 오늘요? 교회요. 성자원? 네. 교회 가서 뭐 했어요? 그림을 봤는데 뭐 여기는 잘 몰랐는데 재밌었어요. 안동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태훈이 친구 오늘 간 곳 기억 남는 데 있어요? 태화동. 여기요? 네. 뼈화가 기억나요. 강아지랑 강나무랑 깡통들. 벽에 그려져 있는데 감나무가 엄청 잘 그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 프로그램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수요일로 모두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 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동의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또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안동의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디라도 좀 가야겠다. 이렇게 짧게나마 여행이나 어디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대구 관광재단이 대구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대구 관광재단 김진섭 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관광재단 김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또 9월에 외지에서 대구 오시는 분들 또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저희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9월 한 달간은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비대면 미션 투어라고 해서 내추럴 대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하면 사실은 도심 관광지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대구에 숨어 있는 생태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한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방문하시면 네. 저희가 뭐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뭐 생태 관광지 하면 조금 그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뭐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달성습지나 무슨 대명유수지, 그다음에 이미 많이 가시고 계신데 대구 수목원, 뭐 동화사, 뭐 여러 가지 산문진 나루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생태 관광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관광지라는 데는 어떤 곳들인가요? 주요 관광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뭐 김광석거리, 그다음에 서문시장, 뭐 송해공원, 그다음에 뭐 이월드, 청라운동, 칠성시장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잘 알려진 좀 유명한 곳들에서 뭔가를 해야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번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생태 관광지하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한 500분을 선정해서 기념품을 드리고 네. 또 아울러서 그 너무 이제 7곳 다 추석 동안 둘러보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만 둘러보시고 SNS로 그 인증하시면 뭐 식당이나 카페들 가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인증을 해서 영수증을 인증해 주시면 그런 분들에게 또 한 150분 선발해서 선착순으로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늘 대구에 있어서요. 사실은 예. 대구에 새로 갈 데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좀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오히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오늘 저희가 도시에 살면 저희 것은 잘 모르고요. 맞아요, 외지분들이 예 저희 대구 걸 더 많이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글쎄 대구를 찾는 분들을 외지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곳도 뭐 새롭게 뭐 핫플된 곳 이런 곳들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뭐 그 젊은 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 여행을 하시면 다 제일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거하고 맞아요. 카페에 가시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대구가 굉장히 특화되고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시내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뭐 교동이나 삼덕동 주변에 사실 너무 예쁜 카페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 좀 핫플레이스로 등장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뭐 새롭게 생긴 것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테마가 새로 이렇게 입혀지고 또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레노베이션 하셔서 맞아요. 좋은 카페들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디한 플레이스들이 아마 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인스타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계속 맞습니다. 조명받고 또 피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관광객들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아직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BTS 이제 팬들 K-팝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네. 그 BTS 비벽화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가 어린 시절 그 다녔던 대성초등학교 네. 예 거기 벽에 중국 아미 팬들이 서구청과 함께해서 벽화를 만들었어요. 작년 올 초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벽화거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초등학교하고 서문시장, 달성공원
BTS 순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아미 팬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곳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일단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면 사람들 관심을 일단 끌어야 되니까 그 행사 제목이나 뭐 타이틀 이런 것부터 뭔가 이렇게 확 끄는 거 그러니까 SNS 같은 데 알려야 되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2022년 추석에 대구 갈 결심. 이건 영화 제목 갖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거기서 저희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영화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그 저희가 2022년 추석에 대구 갈 결심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지금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그 추석맞이 저희 이벤트를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친지 방문을 위해서 대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휴 동안 대구 시내에서 멀리는 못 가시지만 대구에서 뭘 할까 이런 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한 행사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본인이 방문한 대구의 핫베이스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시면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등을 한 100분에게 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하고 방문하셔서 좋은 관광지다 그러면 그냥 사진 찍으셔서 저희 그 대구관광 제멋대로 대구에 올려주시면 치킨 교환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구 관광 제멋대로 대구. 예. 여기가 SNS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스타도 가능하고 SNS 저희 이제 치시면 아마 저희 저희가 관리하는 인스타하고 SNS, 페이스북 다 나올 테니까 거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벤트를? 예.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거는 진짜 추석에 대구에 오신 분들, 그때만 딱 집중적으로. 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내에서 관광하실 분들은 그 대구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연휴에는요. 추석 당일 빼고 아마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2층 그 대구 시티 투어 도심 순환 코스의 경우에는 아마 마스킹 테이프하고 폴라로이드 사진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편하게 그냥 시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맞은 이벤트도 있고요. 또 뭐 가을에도 축제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대구 홍보를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가을에는 행사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시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대구 판타지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좀 하는 기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 기간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뭐 대구 포크 페스티벌, 힙합 페스티벌, 그다음에 국제 재즈 축제,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 국제 오페라 축제,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EDM 벡터 DJ 페스티벌 등이 진행이 되고요. 다 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민들도 즐기시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자 임팩트 있게 그렇게 저희가 시에서 준비했고요. 특히 저희 이제 대구관광재단에서 제일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9일에 대구 K-팝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을 보니까 2022 파워풀 대구 K-팝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요? 10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거 이제 다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풀 대구 K-팝 콘서트가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뭐 부제로 리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뭐 사실 비대면 시대는 지나고 이제 대면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지난주에 저희가 2주 전에 일단 1차 라인업을 발표해 드렸는데 뭐 요즘에 인기 있는 싸이, 그다음에 아스트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스트로, 그다음에 엑소의 카이, 더보이스 뭐 이런 친구들을 이미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 2차 라인업까지 나올 텐데요. 저희가 가을에는 사실은 대구 말고도 축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자부하건대 아마
이번 대구 파워풀 대구 K-팝 콘서트가 아마 지방에서 있는 행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라인업을 구성을 했으니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이 다 나온 거죠. 아까 10월 9일이고요. 예, 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건요? 예. 그 10월 9일 오후 6시 대구 경북대학교 특설무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티켓은 저희가 10월 야외 1일 네, 야외네요. 특설 무대면? 예, 아, 특설무대 네네. 야외입니다. 예. 그래서 축구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요. 네네. 이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일 12시 저희 티켓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손 빠른 분. 이게 뭐 몇 분 안에 그러게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구로 좀 오게 하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하신 프로그램들의 어떤 이유, 목적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축제의 목적이고 네. 저희 또 경제 활성화나 대구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획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외국인들 좀 전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뷰나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와서 괜찮네 하고 좀 더 확대되고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예. 어떤 관광객 유치하고 연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뭐 저희가 이름도 대구 관광재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사실 미션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이제 국제선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제공항 지금 대구가 갖고 있지만 아직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그래도 이제 국제선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다음 행사 관련해서 서울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K-팝 팬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네. 뭐 데이투어 상품, 서울에 이제 명동에서 출발하는 아침 버스들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내려와서 대구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네. 콘서트를 보시고 가시는 그런 투어들 저희가 마련해서 뭐 1,000여 명 이상 지금 이미 모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뭐 사전 사후에 행사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벤트로는 한국공항공사나 뭐 주요 OTA들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직항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데 네. 일본 K-팝 팬들이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대구로 오는 특별 전세기 대구 K-팝 특별 전세기를 저희가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거예요? 예,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K-팝 팬들이 8일날 대구에 도착하셔서 네. 관광하시고 9일날 콘서트 보시고 그다음에 10일날 가시는 2박 3일 패턴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특별 전세기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특별 전세기 K-팝 특별 전세기를 아마 8일날 알겠습니다. 통해서 입국하게 됐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 발굴도 고민하실 것이고 또 네. 이렇게 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네. 것들 잘 발전시켜서 대구를 전국에 그 세계에 알리는데 좀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관광재단 네, 11시 44분 지났고요. 대구관광재단 김진섭 사본부장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판가 소식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올해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토지문화재단에서는 어제입니다. 제10일에 이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작가입니다. 아민 말루프라는 작가를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박경리 문학상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예심을 거쳐서 이 후보 작가 모두 47분을 추린 뒤에 이 작품 심사를 통해서 최종심에서 이 수상자를 확정을 했고요. 네.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아민 말루프 프랑스 작가인데 레바논 출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민 말루프는 1949년생인데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노트르담 드젬 아워 또 세인트 조셉 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1971년부터 레바논의 일간지인 안 나하르지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그렇고 이 청년이 돼서 기자로 활동한 것까지도 다 레바논이었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다 1976년 레바논의 내전이 벌어지고요. 이때 프랑스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아프리카 시사 주간지 젠 아프리크라는 곳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썼는데요? 예, 첫 작품은 1986년 아프리카인 네오라는 작품이고요. 이 밖에 대표작으로는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또 타니오스의 바위, 동방의 항구들, 사람 잡는 정체성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최근작은 우리 예기치 않은 형제들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말루프는 1993년도에 이 타니오스의 바위라는 작품으로 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죠. 공쿠르상을 받았고요. 또 1999년 사람 잡는 정체성으로 유럽 에세이상을 받습니다. 이 밖에 아스투리아스상 또 세이크 자에드 도서상 유수한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고요. 네. 지난 202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고 지난해에 이 왕립문학협회 첫 국제 작가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박경래 문학상 자체가 또 대한민국에서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문학상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에서 이렇게 또 훌륭한 분이 받게 돼서 또 더 좋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서울에서 열리고요. 17일에는 이 교보 컨벤션 홀에서 수상작가 대담회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민 말루프의 박경래 문학상 수상 소식. 자, 이제 해결책으로 갈까요?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멋지네요. 그렇죠. 네. 시대의 강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고민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정지우 작가가 썼습니다. 사회 비평서인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시대를 진단했던 네. 이 정지우 작가이자 비평가, 이 사회 비평소로서는 2년 만에 펴낸 책입니다. 참 제목을 어쩜 이렇게 잘 지으시는지들. 정지우 작가도 책을 꾸준하게 발간을 하죠? 출판을. 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10여 년간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칼럼, 평론, 에세이, 소설, 인문학 다양한 영역의 글쓰기를 해왔고 그러다가 2년 전인 지난 2020년에는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지우 작가 꾸준히 화제작, 펴내는 작품마다 다 화제작인데요. 네. 분노사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같은 사회비평서, 또 너는 나의 시절이다 같은 에세이, 또 얼마 전에는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런 그야말로 인문과 사회 문학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10수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마 진짜 100이면 100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네. 네.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한테 잘못 산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예, 여기다가 대답할 생각은 못했는데 정지우 작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부럽지 않은 기준이라는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허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마치 정답인 양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심, 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짚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의도에 대해서 이 책 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소외감이 끊임없이 조장되고 담고 싶은 설레보다는 반면교사가 넘쳐나는 시대에 대해서 묘사하고자 했다. 또 그런 시대에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 저는 또 그렇게 와닿는 게, 그건 우리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 그죠? 그렇죠. 네. 굉장히 부드럽고 격조 있게 말하는데 또 의미와 전달하는 메시지는 정말 날카롭고.
예, 굉장히 신랄합니다. 이게 사실 정지우 작가 문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출판평론가로서 이 정지우 작가 우리 시대의 문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싶은 대목들이 이어지는데 이 선택에 대한 단상을 적은 구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황진아 아나운서께서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선택을 절대시하고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며 누구나 자기의 선택에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사실 한 인간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다. 대개는 살아오면서 누적된 상황, 자기도 모르게 받은 상처,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적 선택지,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 입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강요당한 선택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죠.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뭐 대답을 못했어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러면. 네. 사실 저는 보험 약관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약관은 10년 어떻게 전에 다 알아? 어떻게 다 갔던 알아? 거 어떻게 기억해? 선택은 분명히 제가 했죠. 아, 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이 있겠지만 우리가 했던 그 선택 중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한 완벽한 선택이 얼마나 그러게요.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정리된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성찰을 하게 만드는 이런 글들이 이 정지우 작가의 어떤 문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성찰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혐오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시대적 과제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지우 작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타인들의 삶에 대한 저격은 늘 일정한 쾌감을 동반한다. 타인들의 삶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삶은 괜찮다는 위안을 얻는 일이 그 속에 숨어 있다. 또한 내가 타인의 삶을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힘의 확인에서 오는 쾌감 또한 적지 않다. 예, 한 명의 방구석 심사위원처럼 세상 모든 삶을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힘을 가진 듯한 착각을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책감 또한 중독적인 쾌감을 불러올 수 있다. 스스로 꾸짖는 일은 그 자체로 자신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해 알고 있다는 알매 쾌감을 준다. 자책감이 일종의 피합적인 쾌감을 동반하는 이유는 꾸짖는 자와 꾸짖음을 당하는 자가 결국 모두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기도 한데 그게 또 나 자식이기도 하다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좌절과 냉소의 세상이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 책 젊은 작가이자 또 아빠이자 또 이제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 정지우 작가 이 사회비평서를 통해서 정말 예리하고도 차분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긍정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네, 김성신의 해결책 오늘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잘 들었습니다.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갈까요? 김현재 리포터. 네, 먼저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작업 구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9월 29일까지 신천동로 중동교 하부 양방향에서 교량 받침 공사 예정돼 있습니다. 가급적 공사 구간 피해서 신천대로 등으로 우회해달라는 기관 안내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동대구로 옛 MBC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 방향, 동대구역 내거리 250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까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추풍령 휴게소 부근 214.6km 지점 갓길에서 과속 방지턱 보수 중이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는 도평터널 부근 5.6km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짧은 추석 연휴라서 본격적인 귀성은 오늘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죠.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성과 이천 등 경기도 4곳, 전남 4곳, 경남 1곳인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부터 받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안전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겠어요. 9월 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